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저번에 우리가 운동량 배웠죠.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운동량은 그냥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아갈 때 야구공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리고 야구공이 무거울수록 운동량이 크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면 된다고 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충격량. 자, 충격량이 또 뭔지 알아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충격량은 요거 알아두면 돼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힘이 단위가 뉴턴이고요. 시간이 단위가 세크예요.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자, 뉴턴에다 초를 곱하면 그게 충격량의 단위예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단원 되게 간단해요. 자, 충격량이 뭐라고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를 충격량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충격량이라는 용어랑 과학에서 쓰는 충격량의 용어랑 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헷갈릴 텐데 그럼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충격량 하면은 뭔가 강하게 때린 거, 세게 때린 거, 꽝 한 거, 요런 게 생각나죠. 충격이 센 거. 이걸 생각하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요, 누가 충격량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냥 식으로 해야 돼요.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충격량이랑 다른 의미예요. 물리에서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요거 자체를 그냥 충격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힘에다 시간을 곱해야만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충격량.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4초 동안 가했다. 자, 얼마예요? 충격량? 20 곱하기 4, 80.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 쉽죠? 너무 쉬워요. 야구공에 5N의 힘을 1초 동안 가했다. 자, 5 곱하기 1 얼마? 5N 곱하기 세크. 아하, 너무 쉽네요. 쇠구슬에 10N의 힘을 10초 동안 가했다. 10N의 힘을 10초 동안. 자, 10 곱하기 10, 100 뉴턴 곱하기 세크. 이렇게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쉽죠? 간단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막 확 와닿지는 않더라도 그냥 식에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아까 강조하고 싶었던 게 요건데,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충격량이 강한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100N의 힘을 1초 동안 가했다. 자, 이게 이런 뜻이잖아요. 엄청 센 힘을 1초 동안 꽝! 하고 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힘을 꽝! 가한 거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N의 힘. 그냥 살포시 누른 거예요. 그리고 1000초 동안 그냥 누르고만 있었어요. 1000초 동안. 꾹 그냥 살짝 자, 여러분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 보세요. 요거 1번, 2번 했을 때 충격량이 큰 게 뭔 것 같아요? 아마 1번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꽝! 하고 했잖아요. 1번은 엄청나게 세게 때린 거란 말이에요. 100N 1초 동안 한 번에 꽝! 필살기처럼. 2번은 뭐죠? 그냥 1N. 1톤을 1000초 동안 그냥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기로는 충격량이 1번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과학, 물리학에서는요. 과학에서는 충격량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야만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해볼게요. 1번이 충격량 얼마죠? 100 곱하기 1 하니까 100N 곱하기 세크. 그렇죠? 자, 두 번째. 1N의 힘을 1000초 동안 가했다. 1 곱하기 1000. 자, 얼마? 1000N 곱하기 세크. 물리학에서는 오히려 약한 힘을 오랫동안 그냥 꾹 누르고만 있어도 충격량이 강하다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충격,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무조건 충격량 하면 시간에다가 힘 곱한 거. 됐죠? 요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만 더 외워줘야 될 게 있는데 자꾸 외우라고 해서 미안해요.
자, 충격량은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물체에다가 충격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하잖아요. 그 운동량이 변화한 정도가 충격량이랑 같아요. 됐죠? 그걸 뭐 선생님이 유도를 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격량은 기본적으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근데 그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자, 다음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이거면 아, 이 물체에 가한 충격량을 구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거꾸로 이 물체에 가한 충격량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이 물체 운동량이 변화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라서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 운동량 변화량 하면 자동으로 충격량이라는 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데 10초도 안 걸리죠? 금방 외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겁니다.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내는 건데 그리면서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 눈으로만 하면 그냥 실수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얘가 얼마로 움직이고 있냐면 5m/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여기에 충격을 가했는데 속도가 얘가 얼마가 됐냐면요. 얘가 얼마가 됐냐면 얘가 8m/s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충격량이 얼마나 가했냐? 이 물체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은 보세요. 충격량은 아까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힘이랑 시간이 안 나와 있죠. 그럼 못 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공식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나를 보자 이거죠. 자, 맨 처음에 얼마였어요? 운동량은 얼마라고 했죠? 속도 곱하기 질량,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죠. 그럼 여기서 5, 2, 10이에요. 여기서 운동량 얼마예요? 2, 8이 16이에요. 자, 운동량이 얼마로 변했어요? 6만큼 변했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 가한 충격량이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알아두셔야 돼요. 예시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뭐 5kg짜리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 물체에 충격을 가했더니 얘가 속도가 3으로 됐어요. 3m/s로 됐어요. 자, 충격량 얼마죠? 했을 때 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근데 힘이랑 시간이 없네. 자, 하나 더 공식 뭐 있었죠?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인지 보자. 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량 0이다. 근데 운동량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3, 5, 15.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다? 15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충격량이 얼마다? 15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둘 다 15. 같은 말이에요. 다시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똑같은 말이란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요.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어떤 물체에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식을 다시 밑에 써져 있네요. 밑에 식이 써져 있어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했었죠. 밑에 식이 써져 있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같은 충격이 가해졌다고 해봐요. 충격량이 같아요. 충격량이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힘을 받는 요 시간 있죠. 요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봐요. 시간을 길게.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줄어들겠죠. 왜? 얘가 일정한데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줄어들겠죠? 그쵸? 힘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요거 볼게요. 지금 달걀을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고요.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렸는데 자,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그냥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실 충격량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충격량은 똑같은 거. 이게 깨졌으니까 충격량 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인데, 아무튼 충격량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아요. 같은데 충격량이 아까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깨지는 게 힘이 커서 그렇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방석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방석이 푹신하잖아요. 그럼 힘이, 콘크리트 바닥은 쾅! 그냥 쾅! 이렇게 되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근데 방석은 푹신하니까 힘을 받는 요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죠. 바닥에 떨어지는 걸 위해서. 그러면 자, 충격량이 지금 동일한 상황이니까 뭐가? 힘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충격량이 같아도요,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 받는 힘이 줄어든다.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어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요 달걀 떨어뜨린 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하나 알아두세요. X축이랑 Y축을 곱한 거 있잖아요. X축이랑 Y축이랑 그 값을 곱한 게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이 그 곱한 걸 의미를 해요. 보통 알아두세요. 물리에서 특히. 그럼 힘에다가 시간 곱한 게 뭐라고 했어요?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면적?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알아두세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충격량이에요. 네, 알아두세요. 그래프에서 X축 요 값이랑 Y축 요 값이랑 곱한 게 바로 면적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힘 곱하기 시간, 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요 상황에서요, 봐봐요. 달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아요. 충격량은 같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두 개 면적이 어떻다는 거예요? S1, S2가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면적이 똑같다는 거.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면적은 똑같은데 아까 방석에 떨어뜨린 게 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잖아요. 방석은. 그죠? 푹신하니까 오랫동안 힘을 받잖아요. 여기 보면 힘을 여기서 이 X축이 시간이니까 요만큼 받은 거예요. 지금 요만큼. 이게 방석이란 얘기죠. 방석에 푹신하게. 그리고 여기 요만큼 뭐예요? 요게 아까 그 바닥에 떨어뜨린 거. 근데 이게 보면은 힘을 받는 시간이 적으면 요 힘을 이렇게 많이 받죠. 이만큼이나 받아요. 그죠? 근데 힘을 받는 시간이 이렇게 길면 힘을 요만큼만 받아도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아무튼 시간을 길게 하면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 그게 키포인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에어백이요. 에어백이 대표적인 건데,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럼 만약에 충격량이 똑같아요. 일단 자동차가 사고 나서 사람이 앞에다 팍 박으니까, 그렇잖아요.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관성 때문에 꽝 하고, 이게 머리가, 안전벨트가 있더라도 사고가 심하게 나면, 그죠? 사고가 심하게 나면 앞으로 머리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그냥 박는 거니까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자, 만약에 앞에 에어백이 있으면 그냥 자동차 유리 같은데 꽝 박는 거는 시간이 적잖아요. 근데 에어백이 있으면 푹신하니까 시간을 푹 하고 길게 받는다는 거죠. 자, 시간이 기니까 뭐가 줄는 거예요? 힘이 줄는 거예요. 힘이. 사람한테 가해지는 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백 있으면 사람이 사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 그 자동차 범퍼인데 이것도 약간 찌그러지도록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가 꽝 박았을 때 꿍 하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앞에 이렇게 방어를 해갖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꾹 하면서 길게 받으니까 받는 힘은 줄어든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거 번지 점프. 선생님은 번지 점프 안 해봤는데 여러분은 뭐 해본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번지 점프 보면, 자, 여러분 이 줄을 어떤 걸 쓰죠? 쇠줄을 쓰나요? 아니죠. 쇠줄 쓰면 발목 나가요. 고무줄을 써요. 고무줄을. 자, 왜 그러냐면 쇠줄을 써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쇠줄을 쓰면은 얘가 안 늘어나니까 힘을 꽝 하고 받으니까 발목 나가요. 그럼 큰일 나죠. 자, 근데 고무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떨어질 때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힘을 꾹 하고 받잖아요. 자, 받는 힘이 늘어나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발목에 부상이 가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요 우리 신체 구조에서 또 연골이라는 게 있는 거 알 거예요. 요 뼈와 뼈 사이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치킨 먹어도 연골 나오고 하잖아요. 연골이 우리 몸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점프를 했다고 해봐요. 점프해서 착지를 했을 때 같은 충격량이어도 이게 푹신푹신하니까 연골이 뼈보단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럼 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푹 하면서 힘을 길게 오랫동안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받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충격량은 동일할지라도 자,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인데, 자, 우리가 다치거나 물건이 박살나는 이유는 뭐다? 힘 때문이다. 물건이 깨지거나 우리가 다치는 이유는 힘을 많이 받아서인데, 요거를 지금 우린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게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힘을 줄이려면 얘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야지 힘이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번 단원 되게 뭐 좀 재미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와닿지 않고 좀 생소하고, 이게 끝인가? 그냥 힘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나? 네, 끝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 추상적인 거고,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내려고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를 배우면 바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요. 분자도 실제로 뭔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DNA를 배운다? DNA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 뭐 충격량, 운동량 이런 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소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리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충격량을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그냥 외우고 그냥 문제가 나오면은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거, 자, 충격량이 똑같을 때 우리한테 가해지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시간을. 그러려고 우리가 푹신한 것들을 쓰는 거죠. 에어백, 자동차 범퍼, 도로에 뭐 충격 흡수 장치, 아니면 번지 점프의 고무줄, 아니면 달걀 떨어뜨릴 때 방석. 그러면은 힘을 꾹 받으면서 시간이 늘어나니까 받는 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요거까지 선생님이 말을 해줬습니다. 예시도 꼭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물리학 단원인 역학적 시스템 다 끝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파이팅 넘치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재밌게 앞으로도 계속 과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드디어 단원이 넘어가서, 그쵸? 단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